강성에 걸쳐서 거의 대하 드라마 같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아까 잠깐 쉬었던 관계로 그 지정 토론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토론 시간을 조금 뒤로 늘려서 하기로 하고요. 저는 융통성 있게 얘기 나오는데 끊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럼 지정 토론 이제 신재길 총지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지정자? 아니 지정 토론자가 있어. 토론자가. 먼저 아니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론 발제해졌으니까 토론. 토론 끝난 다음에 일단 잘 들었고요. 이제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기 잘 지적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를 보는 기본 입장은 기본 성격이 의제 자본주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자본이라는 게 이제 그 가치는 없는데 소득을 기초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채 같은 게 있는데, 주식, 부동산, 거기에 이제 국채, 요게 이제 중심적이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의제 자본이 사실은 실물 경제의 보조적인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 의제 자본이 실물 경제를 뛰어넘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기 있고, 그 중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의제 자본주의 성격이 한국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지금 발제문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경제의 침체에 가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동산 문제의 상승 부분을 어떻게든 제어해서 이 의제 자본주의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저하 정책이라고 하나, 가격 인하 정책을 수행해서 구조적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자본주의 장기 규정에 대한 세 가지 모순을 설정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미중 패권 문제고, 이제 세계 경제를 미국과 그 중국의 한류 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 이제 재활용 체계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반대,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게 의제 자본의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부채 경제라고 말씀할 수 있고,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실물 경제는 저하되는데 자산 경제,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시장은 활성화되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면은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의제 자본주의가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과대돼 있는 거를 탈피하고, 실물 경제와 의제 자본주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현재 지금 발제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과도기적 변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방향은 그렇다면 그 핵심 고리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고리는 달러 지배 체제의 변화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달러가 의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장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의제 화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달러 지배 체제로 인해서 세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조업, 그 다음에 원자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서방 몇백국의 소비국, 이렇게 제기되어 있는데, 이 소비국이라는 게 제조업과 그 자원국의 잉여 가치를 빨아들이는 체계이고, 그 체계가 달러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달러 재활용 체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체계를 깨는 게 자본주의를 발전하는 방향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미중 간의 대립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거는 새로운 위안화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대안으로 패권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그 달러 체제를 깨고 제국주의 지배 체제가 그런 의제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걸 깨고 각국의 뭐 주권에 기초한 그 상호 의존적인 연합 체계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형태로 현대 세계 자본주의적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만약에 지금처럼 중국이나 브릭스들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면 같이 옹호 동조해 나가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비판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 방향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그다음에 자동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노동의 종말에서 자동화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달러 체계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 방향은 사회주의 확대로 가야 되겠죠. 몇몇 나라에서 중심적인 몇몇 나라에서 중국도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자동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적 관점은 자동화의 확대는 반대급부의 확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거는 어차피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동력 착취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자본이 의식적으로 늘려가게 될 것이고 첨단 몇몇 부분만 자동화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의제 자본주의 체계를 깨서 잉여 가치의 약탈적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이런 이제 자동화가 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노동력 착취를 강화하는 체계로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노동력 해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해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술 발전이. 그다음에 이제 영도하시고 영토라가면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지정 토론이 있었어. 예. 지정. 예. 그래서 이제 기후 문제도 이제 발제문에는 기후 문제는 언급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기후 문제를 자본주의 성장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성장 대안으로 기후 성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저하하고 안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성장이 문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성장이 아닌 다른 대안의 성장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자본주의적 부분을 깨고 방향은 물론 이제 사회주의적 방향이었지만 여기서 아까 이제 발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방향을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자 민중 중심의 권력 구조를 창출하지 않고는 어떤 대안도 사실상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그게 역으로 민중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다시 재조정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방향은 현재의 의회주의적 체제를 깨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방향이 이제 권력을 그냥 장악하자 이렇게 하면 약간 너무 추상적이니까 의회주의 자체를 방향을 바꾸는 거 그 방향에 바꾸는 방향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기하는데 선거 기존 제도에 있어서 기소기임제 도입과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 있어서 기능 대표제를 통해서 그 권력을 장악하는 노동자 민중이 장악하는 방식을 이걸 해야 되고 거기서 이 새로운 대안의 방향을 논의해 가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